디디디띵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컴퓨터 구매 혹은 최근 PC 트렌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10월 PC 견적 영상입니다. 10월은 저번 달에 비해 대표적으로 인기가 많은 부품들이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경하고 바로 이번 영상의 목차를 이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입니다. 보셨다시피 전체적으로 가격은 내려갔는데 CPU 부분에서 인텔은 지금 일부분이 가격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인텔 i7급을 맞추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아직 i7 9700KF, i7 9700K 벌크, i7 9700KF 벌크 이렇게는 샵 다나와 PC 견적 10월 4일 기준으로 아직 가격이 떡상하진 않아서 잠시나마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8코어를 한 개의 다이에 때려 박는 CPU 구조상 공정 수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인텔이 공정 수율을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입니다. 그 외에 전달해드릴 소식은 AMD든 라이젠 3600X 이상 CPU 구매 시에 게임 쿠폰을 주더라고요. 보더랜드 3, The Outer Worlds, 기어 5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 기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이런 거 할 시간에 CPU 가격 안정화나 해주세요.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견적에 있는 SSD를 그대로 가는 것보단 250GB에서 500GB로 올리시거나 혹은 250GB로 냅두시겠다면 하드디스크를 추가 구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드는 웬디 혹은 도시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은데요. 일본 제품이 싫다면 웬디로 가셔도 전혀 상관없지만 2TB 기준으로는 웬디는 5400rpm이라 속도는 살짝 느리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근데 속도가 느린 만큼 저소음, 저전력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OS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니 OS가 없으시다면 윈도우 10 홈 FPP 처음 사용자용을 추천드립니다. 50만원대 견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i3 9100F에 RX 5700 조합인 견적은 아무래도 낮은 가격의 견적이다 보니 직접 게임 테스트를 하면서 일부 게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꽤 많았는데요. 아예 못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만족될 만한 수준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0만원대는 게임도 안 되는 견적이었는데 이젠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윈도우까지 구매하고 조립 공임까지 맡기시는 분들은 70에서 80만원 정도가 될 테니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으실 겁니다. 케이스는 생긴 건 이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렴한 라인업 중에서는 매우 실속 있는 케이스인 사하라입니다. 저렴한 펜이긴 하지만 기본 펜을 5개나 챙겨줘서 올해 나온 케이스 중에서 가성비가 좋다고 많이 유명해졌죠. 가성비는 좋으니 사하라로 사하라. 네, 게임을 같이 보시죠. 리그 오브 레전드는 이번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견적에서 렉이 걸리지 않고 매우 쾌적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이 견적에서도 중업 기준으로 평균 150프레임에 하위 90프레임이 나와주는데 5대5 한타 할 때도 끊기는 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버워치도 중업으로 두고 플레이하기 괜찮습니다. 평균 120프레임에 하위 80프레임 정도가 나와주네요. 근데 간혹 진짜 혼잡한 한타에서는 아주 살짝 끊기는 감이 있긴 해요. 레인보우 6에서는 낮음으로 플레이하기 꽤 괜찮습니다. 평균 140프레임에 하위 90프레임 정도가 나와주는데 옵션을 낮음으로 둬야 한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GTA5도 평균 90대 프레임에 하위 60프레임 방어가 되는데 크게 렉 걸리는 느낌은 없지만 여전히 하우브로 둬야 합니다. 배그는 전부 매우 낮음으로 둬도 평균 70대 프레임에 하위 20대 프레임이 나와서 조금 참기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배그는 욕심 안 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틀필드5도 참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낮음 옵션으로 둬도 평균 50대 프레임에 하위 프레임은 30 정도입니다. 그래도 하드웨어 값만 50만원대 견적인데 고사양 게임도 도라는 간다? 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의미는 있네요. 다음으로는 60만원대 견적입니다. 제가 항상 어필하는 부분이지만 돈을 아무리 아끼고 싶어도 적어도 최근 유행하는 게임을 하실 거면 이 견적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50만원대 견적이랑 꽤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바로 게임 화면으로 넘어가시죠. 우선 레인보우 6입니다. 높은 옵션으로 두고 플레이해도 평균 170프레임에 하위 120프레임 정도가 나와주는데 극한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144프레임 방어가 가능하니 144 주사율 모니터랑 사용하기에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방금 50대 견적에서는 높음은커녕 중업으로 두고도 평균 140프레임이었는데 이 견적에서는 옵션을 매우 높음으로 한 단계 더 높게 둬도 30프레임이나 더 높습니다. 배그에서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3울트라 국민 옵션 산옥맵 기준 평균 130, 하위 60프레임 정도가 나와주는데 방금 받았던 고통이 확 줄어들었고 꽤나 부드럽게 플레이했습니다. 저 같으면 치킨 한 달 끊고 50견적 안 사고 10만원 더 모을래요. GTA5에서는 하우브로 평균 100, 하위 60프레임이 나와주는데 방금 레식, 배그처럼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어서 그런지 10프레임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10프레임도 꽤 큰 차이죠. 오버워치는 매우 높은 옵션에서 평균 160프레임에 하위 110프레임이 뽑힙니다. 중업에서 120프레임이 뽑히는 50 견적과는 달리 매우 높은 옵션에서도 160이면 꽤 훌륭한 수준이죠. 적어도 이 견적에서 레식, 옵치는 144 주사율 모니터를 꽤나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셨다시피 그래픽카드 하나 차이로 엄청난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정품
정품 윈도우와 조립 공임이 추가된다면 완본체 기준 20만원 정도가 더 붙을 겁니다. 그럼 최종 구매 가격은 85만원 정도가 되겠군요. 저 같으면 정말 10만원 더 투자해서 50견적에서 65로 올리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10만원이면 뜨끈한 순댓국 20그릇 든든하게. 다음은 70만원대 견적입니다. 60만원대랑 성능 면에서 바뀐 건 CPU밖에 없지만 i3 9100F는 4코어이며 i5 9400F는 6코어 CPU입니다. 그래픽카드는 GTX 1660이어서 CPU 하나로 그렇게 큰 게임 성능 차이는 없는데요. i5 9400F는 나중에 그래픽카드를 GTX 1660ti나 RTX 2060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도 심심치 않게 SSD 용량을 500기가로 올렸으며 케이스도 꽤나 매력있는 DLM21 메쉬 블랙으로 바꿨습니다. 실집 견적은 60 견적이랑 게임 프레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게임 화면은 패스하고 이어서 나오는 80 견적에서 비교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분 게임을 옵션 타협으로 프레임 욕심을 부릴 수 있는 80만원대 견적입니다. 사실 고사양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무조건 이 견적을 추천드리죠. 옵션 타협만 해주면 안 돌아가는 게임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70만원대 견적에서 GTX 1660에서 GTX 1660ti로 변경됐다는 점밖에 없지만 꽤나 프레임은 많이 올라가는 편인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식에서는 높은 옵션 기준 평균 24프레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약 14% 정도의 프레임 차이를 보여줍니다. 매우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은 배그입니다. 3 울트라 국민 옵션 기준에서도 약 15프레임 정도가 더 높습니다. 다른 게임이면 몰라도 배그는 워낙 프레임이 낮게 나오는 게임이어서 배그를 하시는 유저면 돈을 아끼지 맙시다. 다음은 매우 고사양 게임인 배틀필드 5입니다. 배필에서도 평균 14프레임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GTX 1660에서 1660ti로 올리는 차이는 꽤나 큽니다. 144주사율 모니터를 사용 중이시고 프레임에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80 견적은 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라이젠 견적 등장입니다. 이번 견적 이상으로는 안 돌아가는 게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성능이 꽤나 훌륭합니다. 이번 견적은 선택의 기준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 보드는 MSI 박격포에서 ASUS 터프 프로로 바꿨습니다. 바이오스 완성도와 나중에 생길 AS 문제에 있어서도 ASUS 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SSD는 플렉스터 M9 PEG엔 256기가를 넣었는데 용량이 부족하시다면 512기가로 올리시길 바랍니다. 플렉스터 말고는 삼성 PM981 모델을 추천드리는데 컨트롤러가 더 좋은 대신 삼성 PM981은 AS가 1년입니다. 라이젠 3600부터는 발열이 살짝 있어서 쿨러를 넣어줬는데 무뽑기 방지를 위해서 CMPS10X를 넣었습니다. 때마침 이번 달 특가 제품이어서 만원 정도 할인해주고 있더라고요. 게임 벤치마크 화면으로 넘어갑시다. 이번 견적이랑 다음 견적은 배그 옵치 이렇게만 만들어놨었는데 이제 다음 달이면 지긋지긋한 100에서 120 견적 구간의 게임 벤치마크 화면도 전부 리뉴얼 되겠군요. 배그는 3 울트라 옵션으로 미라마 워모드에서 평균 160에서 170 프레임이 나와줬는데 하위 프레임은 50까지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서 144 완벽 방어는 못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144 모니터로 배그하기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오버워치는 매우 높은 옵션에서 평균 240 프레임에 하위 200 프레임이 나와주는데 FHD 모니터라면 240Hz 모니터를 사용하셔도 뽕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QHD로 넘어가서도 144 뽕도 뽑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 달에는 새로운 게임을 도입하면서 기존 게임 자료도 전부 새롭게 바꿀 예정입니다. 다음은 120 견적입니다. 저번 달에 제일 인기가 많았고 제일 많이 팔렸던 견적이죠. 메인스트림급에서는 올해 최고의 조합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 견적부터는 제 서브 컴퓨터로 두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이트 느낌이 가득한 견적입니다. 여기서 더욱 감성에 투자하고 싶다면 메모리를 패트리어트 바이퍼 화이트로 바꾸시면 더욱 몽환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3200CL16으로 XMP를 해줄 수 있는 램이어서 오버클럭의 귀찮음도 덜어줄 수 있죠. 실물 보고 느낀 건데 너무 이쁘다고 생각하는 튜닝 램입니다. SSD는 최근에 갑자기 가격을 내려서 꿀매가 된 삼성 970 에보입니다. 970 에보 플러스의 전작이어도 삼성 컨트롤러 퀄리티는 최상급이죠. 참고로 970 에보는 500기가만 가성비가 좋고 AS는 3년입니다. 가성비를 더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플렉스터 M9 PEGN으로 가셔도 됩니다. 삼성보다 컨트롤러는 살짝 밀리지만 AS는 5년입니다. 아까 화이트 느낌이 가득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물을 보여드리자면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방금 조립하고 찍어왔습니다. 아까운 제 1시간. 원래 의도적으로 짜여진 조합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참고로 무뽑기 때문에 잘만 쿨러를 넣었지만 이쁘긴 한데 조립하기 너무 빡셌습니다. 이제 게임 화면으로 넘어갑시다. 전부 램 3200CL16 오버클럭된 벤치마크입니다. 배그 3 울트라 옵션 에란겔에서 평균 160프레임에 하위 120프레임이나 나와줬는데 144 모니터 쓰면서 드랍된다는 느낌은 거의 없이 매우 만족되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하위 프레임은 매판 측정되는 게 다 다릅니다. 80 나올 때도 있고 100 나올 때도 있고 120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버워치는 말해 뭐해입니다. 매우 높은 옵션에서 평균 280, 하위 230 프레임이 방어됩니다. FHD 유저는 144 완벽 방어되는 수준이며 QHD 144도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레인보우 6도 높은 옵션에서 평균 240 프레임, 하위 180 프레임이 나와줍니다. 정말 맘 놓고 높은 사양으로 게임하고 프레임까지 제대로 뽑으려면 최소한 어떤 PC로 구매하는 게 좋을까 한다면 주저없이 이 견적을 고르겠습니다. 마지막 견적입니다. 160만원대 견적이며 트리플 A급 고사양 게임까지 안 돌아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엄청난 게이밍 퍼포먼스에 훌륭한 작업 성능까지 겸비한 견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작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여기서 CPU를 3600으로 내리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8코어 16스레드의 CPU인 만큼 작업 성능은 꽤나 훌륭한데요. 크리에이티브한 활동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도 충분합니다. 사실 당장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저도 라이젠 3600 이상이면 다 괜찮다고 봅니다.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그 에란겔 3 울트라 솔로 스쿼드 장면인데 평균 180프레임에 하위 780프레임이 나와줍니다. 맵에 따라, 위치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위 프레임은 불규칙적이어서 참고해주세요. 정말 최적화 똥게임인 배그에서 평균 프레임이 180이 나와준다는 건 게이밍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라이젠 3700X에 2070 슈퍼는 배그 프로 하신다고 하셔도 걱정 말고 쓰셔도 될 만큼 프레임이 잘 나와줍니다. 레인보우 6는 울트라 옵션에서 평균 240, 하위 170 프레임이 나와주는데 마음이 편안합니다. 고급 시계도 최상업에서 평균 210, 하위 160 프레임이 방어됩니다.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시몬스 침대. PPL 아닙니다. GTA5에서는 아주 높은 옵션에서 평균 130프레임에 하위 100프레임이 나와주는데 덕분에 테러하는 맛이 찰졌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건 부드러운 화면으로 테러 게임을 하는 거죠. 배틀필드5에서는 불필요한 옵션 제외 전부 최고 옵션으로 두고 평균 126프레임에 하위 100프레임이 방어됩니다. 배필5에서도 이 정도 프레임이 나와주는 건 대박이죠. 라이젠 3700X 견적이 마지막 견적이었습니다. 인텔은 i7급이 지금 가격이 너무 폭등해서 이번 달 견적에서 제외했습니다. 아직 벌크 제품군이 유일한 희망인데 머지않아 벌크까지 많이 오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대로 끝나면 아쉽죠. 항상 화이트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160 견적의 튜닝 에디션으로 170 견적까지 가겠습니다. 이건 제 채널에서 얼마 전에 자세히 다뤘던 견적이니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구경하셔도 좋습니다. 램을 화이트 베이스인 튜닝 램으로 올렸으며 쿨러는 순행으로 갔습니다. 램은 3200CL16으로 XMP가 가능하니 오버클럭하는 귀찮음을 덜을 수 있고 업체에서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오버클럭 공인비를 아낄 수 있죠. 이 견적의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조립 끝내고 매우 만족했던 조합이었습니다. 순행 쿨러를 화이트 감성 내에서 더 좋은 거로 바꾸시려면 커세어 H110i RGB 플래티넘 SE를 추천드립니다. 성능 샤카는 AS 3년인 대신에 커세어는 5년을 제공해줍니다. 쿨링도 더 좋다는 장점이 있죠. 대신 커세어는 가격이 거의 2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젠 견적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램 오버클럭을 해주면 성능을 꽤 많이 올릴 수 있는데요. 게임에서 적어도 5에서 10프레임에서 많으면 20프레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라이젠에서의 램 오버클럭은 거의 반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견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이엔드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생겨나는데 저희 채널 성향은 거의 가성비 위주를 다루는 편이지만 200에서 500만원은 넘어가는 하이엔드 PC는 나중에 따로 기획할 예정입니다. 영상 봐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컴퓨터 조립 요청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려서 7월 이후로는 저를 도와주시는 영재 컴퓨터에 모든 작업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구매하고 싶다면 카톡 DIGIJY 여기로 의뢰하시거나 영재컴퓨터닷컴으로 가셔도 됩니다. 이상 10월 견적 영상을 마치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컴퓨터와 하드웨어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디디디디디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